134쪽을 보면 직렬과 병렬에서 전류와 전압을 비교해 보자는 거야. 직렬은 도선을 잘 떠올려. 도선이 나뉘어지지가 않아. 전류가 일정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병렬은 멀티탭을 기억해. 전압이 일정한 거야. 그럼 VIP에서 결국 직렬은 전압에 비례하는 거고 병렬은 전류에 비례하게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직렬은 저항이 크면 소비 전력도 커. 근데 병렬은 저항이 작아야 소비 전력이 커. 왜? 전류가 많이 흐를 거니까. 그치? 그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 결과에 보면 A와 B를 직렬로 연결했잖아. 전류가 0.01A로 똑같을 거야. 근데 각 전압을 한번 볼까? 회로 전체 전압은 1.5V인데 A, B를 보면 A엔 0.5V, B에는 1V란 얘기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말장난에 옛날에 이런 말 한 적 있다, 지들. 평행판에서는 어디든 전기장의 세기는 동일하거든. 면적당 전기력선의 수가 똑같으니까. 근데 플러스 극쪽으로 갈수록 전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쪽에 전위차가 클 수는 없다는 거지. 지금 A가 가만 보니까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라면 A가 왼쪽에 높은 전압 1.5V 가까이 있단 말이야. 그래도 저항이 작으니까 전위차가 적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갖는 할당 전압이 0.5V 밖에 안 돼요. 근데 뒤에 있는 B는 전위차가 크니까 음극에 가깝지만, 그지? 전위차가 크니까 1V라는 전압을 할당 받았잖아. 결국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은 전위의 높이를 나타내는 거지만 전위차는 상관없는 거야. 어느 한 지점과 어느 한 지점 사이에 전압차니까. 이해 갔니? 그 다음 오른쪽 병렬은 멀티탭을 기억하라고 했지. 그랬더니 어때? 전압이 똑같은 거야, 보니까. 그러면 저항이 작은 놈이 전류가 더 세게 흐를 수밖에 없고 걔가 소비 전력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안전한 전기 사용에 보면은 실생활에서의 저항의 병렬 연결이라는 게 보일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멀티탭을 보잖아. 멀티 콘덴서 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꼽는 데가 있단 말이야. 꼽는 데가 돼지코니까 이렇게 있겠지. 그럼 여기 부분을 확장하면 이 도선이 이렇게 절연체, 보도체라고 하죠. 요즘에는 보도체로 쌓여있어. 그러면 여기는 나오는 전류고 여기 들어가는 전류라면 저기다 많이 꽂을수록 이 전류량이 커지는 거야. 그지? 그럼 자체 도선에 전자 이동량이 많아지면 내부가 과부하가 걸리거든. 가끔 누전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가 있는 애들은 자체 휴즈라는 게 있어. 휴즈. 적당량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잖아. 저항 때문에 얘가 끊어지게 돼 있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가정의 분전반 해가지고 여러분 쭉 나눠져 있는데 이 나눠진데 요거에 해당되는 게 어디 있냐면 늘 현관 나올 때 보면 신발 신을 때 우주에 박스 하나 보이지 않지? 그 속에 스위치가 다 따로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누전이 일어나다가 그냥 자동으로 내려가. 탁 하고 내려가. 올리면 불 들어와. 근데 좀 있으면 또 내려가. 뭐가 있다는 거지? 과전류. 과저항 저항이 있는 곳이 생겼다는 거야. 그럼 그걸 찾아서 고치면 다시 걔는 켜져 있어. 계속. 부분을 끊어주는 거지. 알았어? 휴즈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멀티탭도 그렇고 네온 사인 잘 봐. 야, 네온 사인에서 어떤 자가 꺼지고 있냐 지금. P자가 꺼졌지. 언 이렇게 써 있잖아. 이런 거 저기 유튜브에 보면 짤로 많이 나오잖아. 그지? 할머니 뭐 뼈다귀 근데 할머니 뼈다귀 이렇게만 써 있고 해장국 꺼져 있고, 그지? 할머니 뼈다귀 뭐 이렇게 써 있고 막. 이게 병렬이라는 거야. 병렬. 어디가 나가도 다른 전체는 안 나가는 거. 알겠지? 그래도 그걸 차단시키는 게 퓨즈고, 퓨즈가 들어가 있는 그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누전 차단기야. 근데 이거 하나 말고 또 하나 있어. 뭐냐면 세탁기. 요즘 또 세탁기에 또 드럼이 있어. 드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러한 선이 있어요. 이걸 접지선이라고 하거든요. 저항이 0에 가까운 선이야. 만약에 얘가 누전이 돼 있어, 이 전자제품이. 그럼 손을 대면 우리 몸으로 전류가 흐른다니까? 우리 몸도 있잖아, 얘들아. 생명과학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흥분의 전도라는 단원이 있어. 1학기 중간고사에 볼 거야. 거기가.
근데 그 단위가 뭐냐? 생체 전지가 전기 신호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흥분을 어떻게 뉴런에서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는 그쪽이야. 흥분의 전도 단계가. 그러니까 우리 몸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그리고 전이차가 있다는 얘기고. 알았어? 그럼 전자가 이동하기 쉽죠? 여러분, 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막 우리 몸을 헤집고 지나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물질은 전자가 있어요. 또 전하를 운반하는 운반체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는데 우리 몸에는 전자도 있지만 이온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무기압류라고 하죠. 그죠? 걔들이 전하를 움직이게 하는 주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도 저항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누정이 되어 있는 애를 딱 갖다 대면 전류가 딱 타고 땅바닥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감전돼요. 픽 하고 쓰러지죠. 근데 이 접지선이 있으면 우리 몸에 전류가 안 흘러요. 전자는 저항이 좁은 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 스위치를 오픈 시켜놨어요. 그럼 이 도선에 전류가 안 흐르죠. 근데 여기에 요렇게 전구가 있어. 얘가 불이 들어와요. 됐죠, 여기까지? 이걸 닫으면 어떻게 될까? 얘가 꺼져요. 저쪽으로 전류가 안 흐른다고. 적지 원리라고, 여러분.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새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전류를 안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발 이렇게 앉잖아요. 전류를 안 통해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황새 같은 건 다리가 어때요? 길죠? 걔가, 에이, 저쪽으로 하면 될 거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 높은 데서 이제 자살하려고 떠내렸어. 근데 나무에 걸려서 사는 애들도 있거든요, 가끔. 그래서 재수없고 도선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뚝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전압차가 있으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떨어질 때 살고 싶으면 전선을 한 선수만, 한쪽 전선줄만 두 손으로 잡으세요. 아우, 힘들다. 이러면 죽어요. 알았습니까? 전압이 생기면 전류가 흐른다고. 아셨죠? 이런 게 접지입니다. 이해 갔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끝났네요. 페이지 136쪽 보세요. 거기부터 무슨 얘기입니까? 회로도가 이럴 때, 이런 거예요. 회로도가 이럴 때, 선생님이 다 설명한 겁니다.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되는 전압과 끝 전압이 전체 전압의 차이예요. 그래서 가운데 저항이 몇 개 걸리든 그들의 저항과 저항 사이에는 부분 전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현재 전압이. 그죠? 그 전압 차가 생기는 거죠. 그들 다 합쳐서 전체 전압과 똑같아야 되니까 저항이 많아지면 부분 전압이 어때요?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25개짜리 전구를 연결하고요. 직렬입니다. 50개짜리 전구를 연결하면 전구 하나당의 밝기는 25개짜리가 밝아요. 근데 전체 밝기는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거죠, 얘기가. 직렬이 그런 뜻이에요. 2번, 병렬이 연결되면, 멀티탭에 코드를 꽂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주어진 1옴과 그 다음에 2옴짜리 있죠? 걔들은 동일한 전압이 걸리는데 몇 볼트? 6볼트가 걸린다는 얘기죠. 6볼트의 전압이 1옴에 걸리면 6A, 2옴에 걸리면 3A. 결국 뭡니까? 전체는 9A. 됐어요? 9A의 전류가 저항 얼마를 곱하면 6이 되느냐 이거예요. 얼마 걸려야 돼요? 3분의 2가 걸리면 되죠.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전류는 그렇게 저항이랑 합성 저항이랑 이렇게 구해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혼합 연결이 있어요. 넘겨보세요. 오른쪽 페이지로. 직렬과 병렬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요, 병렬부터 풀어냅니다. 아셨어요? 그래야 전체 저항의 직렬 회로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병렬부터 풀어내고 그 다음에 직렬처럼 해석하면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약간 야리한 도선이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은 무조건 그걸 보는 거죠.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그림 두 개 보입니까? R 세 개 걸려있는 거. 왼쪽 그림. 긴 것이 플러스잖아요. 걔 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선이 두 개 나뉘었죠? 둘은 병렬 관계입니다. 나뉘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저 위쪽으로 가는 R 말고요. 아래쪽으로 가는 R은 또 나뉘어졌어요. 뭐예요? 병렬입니다. 역시. 이해갑니까? 병렬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선이. 이건가? 맞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맞아요? 그럼 보세요. 빨간색 전류가 가요. 노란색과 뭐로 나눴어요? 파란색으로 나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이쪽이 플러스니까 보세요. 여기가 플러스니까 결국 빨간색은 파란색 플러스 뭐예요? 노란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가서 빨간색이 되겠습니까? 결론은 여기가 빨간색이라고 요게 합쳐졌으니까 두 손이. 맞아요? 그러면 노란색은 뭐냐는 거죠. 이거 보세요. 맞죠? 여기 있는 노란색은 어찌 보면 여기서 나뉘었잖아요. 또 나뉘었죠, 여기서. 그러면 이쪽 선하고 이쪽 선의 합이 파란색이에요. 알았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돈 애랑 여기 노란색 선 있죠? 얘랑 합쳐서 빨간색이 되는 거니까 이 선과 이 선은 또 이 선의 병렬인 거예요. 병렬. 그럼 이걸 굳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R 이런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죠? 여기 빨간 색깔이죠? 노란색이죠? 여기 파란색이죠? 그 다음 나뉘어서 여기 파란색. 결국 여기서 뭐가 되고요? 빨간색. 이런 거랑 똑같다는 얘기를 거기다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어렵게 보지 마시고 이거는 전류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류 흐름. 전류가 나뉜다? 병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들 둘은 전압이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얘랑은 전압이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둘의 합성 저항과 얘에 걸리는 전압은 얘 혼자 걸리는 전압과 같아야 됩니다. 병렬 관계입니다. 알았죠? 다음 넘겨요 계속 넘겨 계속 넘겨. 페이지 144쪽입니다. 자,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축전기. 어려운 말 쓰지 맙시다. 배터리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2차 배터리. 계속 충전 방전을 되풀이할 수 있는.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잖아. 뭐야? 스마트폰. 맞죠? 그리고 아빠 차 뭐예요? 아빠 차 전기차 손 들어가요. 아빠 차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건전지 있죠? 이거 1차 전지예요. 쓰고 버리는 거. 수은전지, 단추전지라고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전지가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이 충전이거든요. 자, 그러면 충전전지는 뭐를 할 수 있다? 축전과 방전. 알았어요? 이거를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전기를 축적한다는 게 뭔 뜻이죠? 전위의 차를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응? 아까 볼트의 능력치가 뭐였어요? 전하를 흐르게 하는 힘. 그걸 주겠다는 얘기죠, 얘들한테. 그러면 그 주는 원리가 뭐냐? 전자이동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가 위치 에너지를 가지려면 전위차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도선이 연결되면 전위차는 없잖아요. 그죠?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한쪽이 음전할 때면 한쪽은 뭘 띄게 돼요? 플러스전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전기력으로 얘들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로 양전화 음전화 전기력으로. 그러면 전기력은 거리가 어떨수록 세냐? 가까울수록 뭘수록? 배웠잖아. 얼 제곱분의 Q 다시 배웠잖아. 가까울수록 세다니까. 이게 가까울수록 좋고 이 접촉 면적이라는 것이 입자의 하나하나 사이의 전기력이니까 넓을수록 좋고. 알았어? 이거 축전량이 바로 여기서 결정되거든. 거리가 얼마나 일정하냐. 이 일정치 않으면 깨져, 균형이. 어디서 깨지는 줄 알아? 충전과 방전을 되풀이하다가 어디가 뻥나. 그래서 니네 보면 오래된 뭐이기 때문에 85%밖에 충전이 안 돼. 이런 스마트폰 가져본 적 있냐? 부잣집 아들 딸들이구만 이것들 아주. 몇 년 만에 바꿔? 부자.
몇 년 만에 바꿔? 그죠. 다 부잣집이죠. 저는 계속 쓰고 있어요. 충전량이 85%입니다. 자꾸 가래요. 안 갑니다. 내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게을러서 안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시간이 흐르면 뭐가 된다고? 축전량이 줄어요.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약간의 균열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오늘 중요한 사항은 뭐냐? 지금부터 축전기는 축전기에 우리가 축전을 하려면, 알았어요? 전기 에너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전원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들 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서 CP 뭐 이런 게 C타입으로 꽂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럼 집에 전기로 쓰는 거 아니요? 이게 충전이야. 그럼 빼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방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쓰면서. 이해가요? 다 방전됐으면 다시 충전, 방전, 충전. 이걸 되풀이하는 거죠. 알았어요? 그게 축전기의 원리인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축전기가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배우는 거야. 회로도상에 보면 축전기가 있어. 소형 축전기가. 그럼 걔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 스위치 역할도 하거든요. 알았어요? 그럼 어떤 원리로 스위치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걸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겠어? 이 단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히려 앞단원, 저항의 연결, 직렬, 병렬, 소비 전력 구하고 여기가 조금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축전기를 전원장치에 꽂았는데, 전원장치는 하나인데 거기다 막 다 꽂았어요. 여러분, 다른 얘기예요. 멀티탭에 꽂으면 고유한 전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멀티탭에 이쪽 핸드폰 꽂고 그다음 또 하나 꽂고 그러면 계속 전원이 다른 거예요. 서로 220, 220에 꽂는 거니까. 근데 220 하나에 핸드폰을 막 꽂아요. 그러면 전압이 떨어져요. 또 떨어져요. 알았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나의 전원장치에. 너네 전기자동차를 타고 야외 뭐라고 그래 그건? 무슨 핑? 트레킹? 뭐라고 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 나가는 거. 캠핑 나가는 거 뭐라고 하잖아. 에이씨, 그런 거. 가봤어요? 사는 게 다 나랑 비슷하구나. 그래, 어쩔 수 없어. 뭐 돈 없으면 못 가는 거지. 뭐 굳이. 비웃지 마라. 야, 그렇게 가면 이 전기장치의 사용료가 뭐냐? 그 자산을 움직이게 하는 거지만 우리한테 전원잭도 되잖아. 거기서 꼽는 거야, 막. 응? 화려. 옆에 난로. 그냥 프라이팬. 밥솥 다 꽂아. 전기차 에너지 뚝 떨어집니다. 집에서 밀고 와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원장치가 하나일 때는 그 소비 전력 양이 결정돼 있어요. 그걸 다 쓰게 되면 방전이 되는 거죠. 전기 장차도. 어차피.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연결을 하면요. 전압이 하나인데 축전기가 여러 개 있으면 나눠서 전압이 충전된다고요. 전체 전압. 그러니까 축전기를 무슨 연결하면? 직렬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저항에 가까운 거예요. 축전기 하나, 둘, 셋, 넷 늘어날수록 전체적인 거는 전압은 똑같은데 축전기 하나당 할당되는 전압은 어때요? 작아지는 거죠. 응? 근데 이 전원장치 전압을 싹 뺏고 싶다. 그러면 병렬을 연결하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전압 다 빠져나가요. 금방 단다고요, 얘가. 집안은 안 달리는데, 야, 집안은 한국전력이라는, 그지? 엄청난 전원이 버티고 있는데, 야, 내일 해가 안 될 것 같아? 지구 시스템은 태양국사 에너지라는 기본 근본 에너지가 있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라니까. 집안도 무한정 너희들이 공급해 준다니까, 전류를. 이럴 때 있지. 여름에. 에어컨 살벌하게 썼을 때. 막 전기 나가고 막 그러잖아. 이게 사용량 한도를 넘어가는 그 도시야, 사용량 한도를. 그럴 때는 이제 막 전원이 나가고 막 이러죠. 근데 그 외에는요, 마음껏 쓰세요. 전기세 많이 내면 돼요. 엄청 올랐습니다. 마음껏 쓰세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막 카페 이런 데서 막 전기 막 쓰잖아. 외국 나가면 두드러 맞습니다. 이거 좀 충전해서 퍽! 돈을 내도 안 해줘요. 돈을 내도. 진짜 비쌉니다, 전기세, 걔들. 담배값, 전기세 엄청 비쌉니다.
뭔 말인지 알죠? 끊으세요. 소용없어요. 저는 부자기 때문에 안 끊겠습니다. 축전기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전원장치가 빠졌을 때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축전기 한번 보세요. 축전기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모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평행한 두 판, 평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뭐가 일정해요?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해지거든요. 평행해요. 알죠? 우리 점전화 놨을 때 막 곡선 생기고 막 난리 부르쳤잖아요. 그럼 전기장이 어디는 세고 어디는 약하고 막 별의별 조건이 다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금방 망가져요. 세기가 다르면요, 센 쪽으로 엄청난 압이 가해져서 그쪽이 파괴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두 넓게 받는 거죠. 이게 뭐랑 같냐면 여러분, 여러분 장력 알죠? 장력. 줄에는 장력이 걸리잖아요. 장력이. 근데 어느 선이든 동일한 장력으로 걸릴 수 있는 매질을 만들면요, 얇아도 굉장히 무거운 걸 버틸 수 있어요. 그게 낚싯줄입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두꺼워도, 여러분 우리 민속놀이에서 보면 이쪽에 50명, 이쪽에 50명, 굉장히 굵은 새끼줄로 이렇게 줄다리 가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게 사람 타고 막 심판이 막 이러면서 재밌게, 그 심판이 난 더 멋있더라. 막 땡기는데 막 거기서 계속 이러고 있어. 끊어지잖아요 그거. 그렇게 두꺼운데 끊어져요. 볏짚으로 만들었으니까 장력이 고르게 분포할 리가 있냐고. 어딘가 터진다니까 빵빵. 근데 정말 밀한 정도를 똑같이만 맞추면요, 줄은 정말 단단해요. 마찬가지예요. 평행판을 약하게 놓는다는 건 전기력을 거의 비슷하게, 그게 수명을 좌우한다니까요. 그 기술력이 지금 인간이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기술이에요 지금. 알았어요? 그 전기장의 세기를 일정하게.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의 1단계가 뭐냐, 빨리 충전하는 속도, 빨리 충전 속도. 아마 아빠랑 저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아빠가 괜히 갑자기 속도를 막 내요. 속도를 안 내던 아빠가 막 내요. 왜 그러면 휴게소 가까이 왔어. 근데 거기 떠요 앱에 지금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고 나머지는 30분 기다려야 되고 여기 15분 시간이 다 뜹니다. 근데 한 곳이야. 가다 보니까 옆에 쳐서 전기차. 그럼 막 밟는데 둘이 막 먼저 들어가면 꼽는 거야. 그럼 30분 기다려야 돼. 이러잖아. 그러니까 막 갑자기 전기차들이 막 달리잖아. 그러면 휴게소 가까이 왔구나. 먼저 가서 꼽아야 되니까 엄청 난립니다. 그러다 꼽지 못하죠. 그러면 전기가 방전되는 거죠. 한참 기다리면 밥 먹고 와도 될 거야. 앞차가 안 빠진다. 고속 충전이라도. 그리고 고속 충전을 많이 하면 배터리가 상해요. 지속 충전을 해야지 고속을 하면 또 상합니다. 얘가. 그래서 전기차는 중고차가 안 팔려요. 그 배터리 상태가 최고잖아요. 얘가 얼만큼 다시 충전량이 회복됐을 때 떨어지기만 하지 회복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인지를 측정할 장치가 없는 거야. 재수 좋으면 좋은 거, 재수 나쁘면 끝나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고차는 더더욱 안 살아. 중고차 배터리 싸지만 배터리 그 교체 시기가 되게 짧거든요. 걔들은 그 교체하는 게 전기차의 3분의 1이에요 값은. 자, 축전기 뭐를 모은다고 그러죠? 같은 종류의 전하를 모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서로 다른 판에. 근데 전하라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인가. 한쪽에 플러스 모으고 한쪽에 마이너스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전기 에너지가 유지되려면 뭐를 유지해야 돼요? 전이차가 발생해서 그게 유지돼야 돼요. 전이차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압이요. 전압이 생겨야 된다고요. 전압이. 그래 전류를 미는 힘이 생기죠.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번에 보면 평행판 축전기, 여러분 기본이에요 이게. 평행판 축전기가 기본이고요. 어떤 건 곡선 모양이 있습니다. 엄청난 전압을 키울 때는 곡선 모양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일상생활에 쓰는 거
뭐 배터리나 이런 것들 있죠. 자동차 배터리 이거 다 평형판이에요. 그 내연기관의 자동차도 배터리를 넣거든요. 그거 평형판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시동 안 걸릴 때 우리가 와서 점프선으로 딱 땡기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충전기를 심장박동이랑 똑같아요. 심정지 하면 우리 뭐예요? 이거 아주 심폐소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가다 찍 점프 띄우면 얘가 탁 돌아요. 그러면 이제 지가 충전을 시작해요. 그럼 차가 가요. 그런 거예요. 축전기가. 자, 평행한 두 금속판을 서로 평행가 마주 보도록 만든 축전기가 평행판 축전기고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두 개의 평행판을 놓고 각각의 판이 서로 같은 전압끼리 얘가 전하로 대전되는 거죠. 대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전압끼리 뭐가 생겨요? 전기력이 생겨서 이 유지돼. 서로 다른 전하의 전위차가 유지돼요. 전기력을 잡아당겨서. 그러니까 멀면 힘이 약해서 이 축전량이 적어져요. 충전량이. 좀 가까우면 전기력이 세져서 더 센 전기력이 생겨가지고 많은 전하를 서로 묶어 놓을 수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어떨수록 충전량이 좋다? 가까울수록입니다. 면적은 어떨수록? 넓을수록 이게 끝이에요. 여기는. 아셨어요? 밑에 탐구자료창을 볼까요?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확인하기 참 갖다 대면 되죠. 여러분 발광다이오드라고 봤어요? 발광다이오드 하나가 길고 하나 짧은 거예요. 갖다 대면 플러스 마이너스 갖다 대면 불이 들어와요. 그걸 축전기에 대면 이 축전기가 지금 충전이 돼 있구나 방전돼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한다고요. 여러분 건전지 같은 거 있지. 오픈 시켜놓으면 슬슬 방전되고 있는 거 알죠? 그게 방전됩니다. 자연으로 막 방전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 뭐한 게 여러분 건전지 이름 뭐지? 에너자이저. 이거 제일 비싸죠. 에너자이저가. 그잖아요. 그게 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박성가 뭐 이런 것들이 산지 있어요. 걔들 되게 많이 팔죠. 하나하나 팔잖아. 막 4개씩, 5개씩. 근데 그걸 사면 한두 개 쓰고 찾아요? 못 찾습니다. 어디 있는지. 그럼 또 사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한 상술이지 이건 진짜. 한 개씩 팔면 그거 사면 다 쓰고 그 다음 필요할 때 또 사면 되는데 이것들이 4, 5개, 8개씩 막 사. 경제적으로는 단체로 사면 좋겠다. 근데 뜯으면 어떻게 돼? 오픈돼 있는데. 그럼 방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놈들은 한꺼번에 팔아 좋고 나중에 잊어버리고 또 살 거 아니야. 또 그만큼 또 팔아. 상술, 개상술. 오픈 안 되면 안 닫아요. 안 단다기보다는 오픈이 안 됐다면 오픈 되네보다는 덜 방전이 되겠죠. 오픈이 안 되면 밀봉이 만약에 밀봉이 돼 있다면 방전될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그래도. 알겠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배가 홀룩해. 이러면 끝난 겁니다. 알았어요? 자, 충전기 충전과 방전 원리가 있어요. 먼저 보세요. 충전기의 충전. 자, 축전기가 충전되는 원리는 뭘까요? 축전기 충전은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회로도에 무조건. 아셨어요? 충전이 되려면 전원장치가 있어야 돼요. 거기 보시니까 이렇게 축전기가 있는데 보세요. 여기에 스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건전지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원장치가 있어야 알겠어요? 이거 무슨 극이에요? 얘가 이렇게 되면 이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누가 움직여요? 이게 전자거든요. 전자가 가요. 저쪽으로. 그래서 이거 무슨 전화를 띄고 이쪽이 플러스 띄는 거죠. 이쪽 플러스. 이쪽은 뭐 띄고요? 쏘리. 이쪽이 마이너스 띄고 이쪽이 플러스 띄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플러스를 띄고 마이너스를 띄면서 전기력이 생겨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되느냐? 얘 전압과 똑같을 때까지. 똑같을 때까지 계속 가요. 똑같아지죠? 그러면 전원장치 빼도 얘가 유지돼요. 그대로. 그 뭐라고 해요? 퍼펙트한 충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충전의 전압은 전원장치 전압과 똑같을 때까지 충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220V 갖고 충전하죠? 그럼 220 되는 거예요. 가진 알았습니까? 그 이상 뭐. 근데 좀 웃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집안이 정확하게 220이 아니에요, 여러분. 230도 있고요. 225도 있어요. 220을 쓸 수 있는 것 뿐이지, 거기다 약간 위아래가 있어요. 그래서 전압량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막 충전하고 그러잖아. 아무래도 배터리가 조금 상해요. 많이. 그러니까 충전을 한 곳에서 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요. 전자가 이동하고 얘들이 어떨 때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전원장치 전압과 동일일 때까지 얘들이 충전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주는 거 그게 뭐예요? A판과 B판을 놨을 때 처음엔 아무런 전기차가 없다가 전원을 딱 연결하면서 스위치를 닫아주면 이 공간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 전기력은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상에서 서로 당기는 전위가 생기는데 좀 더 전원 전자가 많이 모일수록 전하가 생기는 거야. 이것 또한 주체가 전자입니다. 전자가 이동을 했을 때 전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축전기든 뭐든 다 똑같아요. 마찰 전기요? 마찰을 막 하죠. 두 물체 사이에 전자의 이동이 있어서 전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전자 이동이에요. 전자 이동이 생기면 전하량이 커지고 그러면서 서로 전기력이 생겨서 상대방도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런 형국이 생기는 거죠. 사실 뭡니까? 저쪽 판에서 마이너스 전하가 점점 세지잖아요. 여기는 전자 밀려요. 이쪽으로 밀려갑니다. 그럼 밀리는 게 이게 바로 전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아셨어요? 저기 연결되면요 통하죠. 그럼 전이가 없어지죠. 전이차가 떨어뜨려 놓는 거죠. 떨어뜨려. 그게 전이를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방전은 뭘까요? 결국 전기 에너지를 딱 충전하고 시키는 게 우리가 이제 충전 과정이라 부른다면 방전은요. 회로도를 보세요. 전원 장치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축전기가 있고요. 여기에 이게 축전기가 있고 여기도 있겠죠. 이렇게 스위치가 있다면 여기에 얘가 있는 거네. 누구냐? 저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방전이에요. 제가 전원장치처럼 행동을 한다니까. 아까 이 A판이 아까 무슨 극이었어? 플러스였잖아. B판이 뭐였고? 마이너스. 그럼 전류는 이렇게 이해 갔냐? 스위치를 닫는 순간 봐. 딱 닫는 순간 잘 보세요. 이쪽 선은 전압이 어떨 거야? 높겠고 저 축전기랑 똑같은 전압이 있겠고 여기는 어떻게 돼? 0V겠지. 0V 니들이 배운 대로 이해 가니? 그러니까 축전기가 마치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전원장치처럼 역할을 하는 거지. 저게 배터리라니까. 알았니? 그래서 제가 얼마일 때까지 두 차이가 얼마일 때까지 이거 될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거야. 계속. 야 다시 충전은 회로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전원장치가 있어야 되고 방전은 저항이 있으면 되는 거야. 회로를 볼 줄 알아야 돼 먼저. 알았지? 그리고 아까 전자는 이렇게 움직였지만 얘는 전자가 어떻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움직여야 돼. 방향이 달라.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지? 제가 전원장치 역할을 할 때하고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할 상태하고는 전자이동이 반대야. 알았죠? 그 과정을 축전과 우리가 충전과 방전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렇다면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형태를 한번 봐봐. 자, 이런 판이 있단 말이에요. 판. 그리고 밑에도 판이 존재하겠죠. 그 위에 아래에 선이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얘들의 면적이죠. S. 이거는 충전량이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지금 플러스 Q야. 김 아래는 마이너스 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에 거리 G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맞아요? 그럼 우리는 요 위에 뭐와 플러스와 이 아래에 뭐 마이너스가 형성됐을 때 요 사이에서 형성되는 이걸 전압이라고. 전위차, 전기에너지. 이만큼은 전원장치의 전압과 똑같을 때까지 쟤들이 충전을 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거기서 본 바와 같이 전하량,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이 말 그대로 전압이잖아. 그치? 왜? 우리가 그러잖아. 그 전하량당 얼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주울퍼 쿨링이 전압이잖아. 전하량이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건 당연한 거라고. 알았어? 그래서 그 전하량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고? 단면적에. 거리. 이런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D분의 S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D분의 S. 알았습니까? 그래서 전하량은 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D분의 S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밑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에너지 보세요. 자, 중앙이 기준이에요. 자, 이때 거리를 조금만 가까이 놓으면 전하량이 확 커지는 거 보일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보여요? 거리를 조금만 가까이 놨더니 전하량이 많아졌죠. 그럼 또 하나 면적을 오른쪽으로 와서 확 키우면 그것도 전하량이 키울 수 있다. 이해 가냐? 그래서 이거 갖고 엄청 장난을 치거든. 왜? 밑에 축전기가 금속 반사의 거리에 따른 전류의 방향 변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봐봐요. 요렇게 돼 있는 애를요.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지금 전류가 막 흐르려면 이쪽이 지금 여러분 플러스라고 놓고 여기 마이너스 놓읍시다. 그럼 전류는요. 지금 충전 상태라면 충전 상태는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쪽으로 전류가 여기서 봐봐요. 여기 전원장치가 있겠죠. 플러스 쪽이 플러스랑 연결되어 있어요. 맞아요? 충전 때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겠죠?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근데 잘 봐. 얘를 이렇게 해봐. 어떻게 되겠냐? 얘들 전하량이 줄어들지. 줄어들면 이거 줄어들어야 되거든. 그럼 전류가 반대로 흘러요. 이렇게 와줘야 전류가 이렇게 와줘야 얘가 충전량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근데 멀어지면 충전량이 줄어들잖아. 있던 전류가 반대로 움직인다고. 반대로 멀리 있던 애가 가까이 오면 계속 전류 방향이 똑같이 세져요. 이해 갔어요? 두 번째, 면적이 이렇게 있잖아? 자, 이때 전류 흘러? 근데 이렇게 해봐. 면적이 줄냐, 느냐? 이렇게 하면 줄죠. 봐봐요. 마주보는 면적이 단면적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단면적이 되는 거 이렇게 되면 더 줄는 거지. 이러면 전하량이 줄려고 반대로 전류가 흘러요. 전류의 방향을 얘들이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게 축전기가. 그래서 니들 보면 어떤 회로도에 보면 뭐 땜빵하고 막 거기다 땜납질하고 잔뜩 있고 뭐 하나 튀어나오고 뭐 라디오나 이런 거 해봤지 니네들? 혹시 어렸을 때 안 해봤냐? 라디오 뭐 만들고 회로도 찾고 거기 불룩불룩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어. 그게 축전기야. 걔가 전류를 이쪽으로 변화를 주기도 하고 이쪽으로 변화를 주기도 하고 신호체계. 그러니까 뭐냐? 니네 그런 거 알지? 이진법 0과 1로 모든 컴퓨터가 계산한다고 그러잖아. 신호음도 다 똑같다. 요게 0이면 요게 1이야. 0, 1 이걸로 신호를 다 만드는 거야 애들이.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그건 뭐 미래엔 교과서만 나온다 그랬는데 금속 반사이가 거리가 가까워지잖아. 그럼 전류의 양은 증가하는 거야. 가까워지면 그 축전량이 많아지니까 계속 방향은 안 변하고 전류의 세기는 세지고. 이해갔니? 근데 멀어지면 어때? 축전량이 줄어야 돼. 그러면 반대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됐어요? 1, 2번이 그 얘기입니다. 자, 축전기의 활용. 여러분, 축전기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일단 충전된 축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많아요. 일단 여러분 AED라는 거 있죠? 뭐 심장 충격기라고 하죠. 자동 심장 충격기. 사람들이 이제 뭐 심장마비에 걸렸거나 그때 딱 놓고 탕 튕기는 거 아셨어요?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프레시 산지에다 빵 터치는 거. 이게 축전량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전시키는 거죠. 방전 빵 딱 쓰면 걸어놔야 돼요. 충전시켜놔야 돼요. 알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 심장 자동 충격기도 그렇고
카메라의 프레시도 그렇고 다 방전량이죠. 그게 방전되면 다시 충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프레시도 진짜 센 프레시는 한 방밖에 못 쓰는 경우도 많고요. 팡팡팡 한 3-4번 터뜨릴 수도 있고요. 그럼 니네도 여기 스마트폰 하고 사진 찍어봐. 쪽쪽쪽 달죠. 보면. 그죠? 방전이 되는 거니까. 거기 축전기에 충동된 전화량이 변하는 원리를 활용한 예? 잘 봐봐 거기 콘덴서 마이크라는 거 보이지? 콘덴서 마이크는 앞에 진동판이 있어야 되더라. 진동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소리라는 파동을 던지잖아. 이게 이제 소밀파인데 진동판이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땅땅땅땅. 알았냐? 움직이게 되면 거기 고정 금속판에 있어. 고정 금속판이 있고 진동판이 때려주면 생각해봐라. 축전기 양판이 가까웠다 멀었다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전류가 일로 올랐다 절로 올랐다 이렇게 하겠지. 가까웠다 멀었다 하면 신호음이야. 그걸 감지하는 거야. 소리를. 어떤 목소리든 진동이 이렇게 떨리거든. 위아래로. 위아래로 떨리면 자, 내 목소리는 높은 마이크 빨리 끌 거 아니야. 그걸 감지하는 거라고 얘가. 땅땅땅땅으로 감지해서 소리를 전달해 주는 거야. 전기 신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위아래 이상한 노래. 그렇게 바꾸면 1010100로 신호가 되는 거야. 전류로 신호가. 콘덴서 마이크가 그 원리야. 알았어? 그래서 마이크 목소리 좀 다르잖아. 니네 보면. 에코 살짝 넣으면 더 멋있고, 그지? 지 목소리가 아닌데 괜히 지 목소리 자아도 치워. 잘해는 어쩌네. 컴퓨터 키보드 마찬가지야. 키보드를 툭 치지. 그럼 가까워져. 놓으면 땅 튕겨. 멀어져. 이게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그 신호음이 1, 0이야 이게. 그러면 1, 저 친구가 1을 쳤어. 그럼 기억. 이렇게 뜨는 거야 얘가. 근데 1을 치고 계속 누르고 있어. 기억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알았어? 땅 치면 끝난 거야. 기억 입력이야. 니은 땅 치면 끝난 거야. 니은 입력이야. 알았어? 이런 식으로 기억 2번 치지 않으면 까가 돼. 기억 쌍기억 나온다고. 이런 게 바로 얘들 충전기 거리 차이로 따른 거. 밑에 전기 용량식 터치 스크린. 맞아. 니들 그 키오스 있지, 키오스. 그런 거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 터치 스크린. 이것도 이거야. 신호. 눌렀다, 빠졌다. 1, 0.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전기 용량식 압력 센서. 야, 이 압력 센서는 좀 센 건데, 여러분, 이런 거 어디 이용하냐면, 그 고속도로상 이런 데 보면 도로에 과적 차량 단속 이런 거 있잖아. 과적 차량 단속. 그러면 어떤 차량이 어딜 지나가. 그럼 딱 떠. 이 압력 센서로 잡는 거예요. 지나가면 딱 떠. 과적. 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알았어요? 진짜 이건 잡아야 돼요. 과적 차량은. 여러분 맨 밑에 있는 내용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그리고 면적이 좁아짐에 따라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런 거.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입문 과정이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 뭐를 할 거냐면 본격적인 전류의 세기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할 거예요. 바로 전류의 자기작용. 여기가 아마 여러분 킬러 단위를 했던데 페이지 164쪽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부터는 정신을 좀 차려줬으면. 앞에 축전기는 그래도 쉬운 겁니다. 축전기 별로 안 어렵고요. 저항도 해보면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는 워낙 여러분들 선배들이 킬러로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요. 여튼 기본기만 잘 채우면 괜찮으니까 잘 쫓아오시고 고생하셨습니다.